동거동락 때 책책책 읽습니다. 아, 유재석 대결. 아니 진짜 유재석 씨가 대단한 게 여기서 거의 절반은 유재석 아니야? 거의 한 4분의 1이 유재석인데 온 세상이 유재석인데 책을 읽읍시다 해서 그 이달의 책을 정한 다음에 이 책 읽어봤냐 안 읽어봤으면은 읽어보라고 막 추천해주고 책 주는 코너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지금 해도 이제 안 봐 애들은. 당장 저도 책을 안 봐가지고 뭐 요즘 보는 책 있나요? 그럼 뭐 귀면의 칼날이요 이런 거 하겠지. 주술회전이요. 최애의 아이 봤어요. 이럴 수는 있겠죠. 자, 이번에 할 월드컵은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예능 월드컵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대세가 넘어가서 요즘은 딱 원탑 예능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는 그런 시기가 됐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TV 매체를 통해서 예능을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 남는 예능, 전설적인 예능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다 종영을 했는데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예능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지 저만의 이 주관적인 기준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2강의 후보가 있고요. 과거의 예능들이 많다 보니 짤의 화질구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엑스맨 대 화성인 바이러스. 엑스맨은 SBS 예능이었죠. 강호동, 유재석, 김재동 3MC 체제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게스트로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고 재밌는 게임을 펼치는 버라이어티 예능이었는데요. 원래는 한 몇 명, 열댓 명 되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그냥 게임만 했어요. 게임을 하고 이제 이 게임을 망치는 엑스맨, 마피아가 누군지를 찾는 약간 그런 심리 게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회차가 진행되면서 그냥 연예인들 나와서 댄스 배틀하고 무슨 게임하고 간단간단한 게임하고 막 그 다음에 러브라인 만들고 막 이런 그 버라이어티로 변질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창기 마피아 게임 같은 그 엑스맨 시절 때는 저는 자주 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막 당연하지 이후로 막 러브라인하고 윤은혜 김종국 러브라인 막 그 다음에 퀸 오브 당연하지 그 다음에 막 댄스 배틀 색도 시발 나오고 나서부터는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는 재밌게 봤어. 당연하지는 솔직히 봐야 돼. 근데 그거 이외에 막 갑자기 무슨 여자 연예인 나오고 아이돌 나오고 남자 연예인 나오고 그런 거 그냥 무조건 엮고 봐. 그때부터는 좀 짜증나서 안 봤어. 그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 뭐 오글거리는 SBS 예능 특유의 자막 있죠. 내 몸은 댄스 그 자체. 색도 시발 그 다음에 뭐 인간 비타민 누가 왔다 이런 그 SBS는 그런 자막이 유독 많았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던 감성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욕 먹었어요. SBS는 약간 추억 보정 때문에 아 그때는 그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욕 먹었어요 이 자막들. 지금은 이런 자막 안 쓰니까 엑스맨에서는 그게 감성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당시에도 욕 먹었다는 거. 그다음 화성인 바이러스 10년 동안 일을 한 번도 닦지 않았다. 화성인 바이러스는 그 TVN에서 10년 전쯤에 했던 예능이었는데 2000년대 후반 이때쯤 그때 했던 예능이었고 뭔가 특이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 특이한 개성을 가진 약간 이레규라한 사람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예능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경규 씨랑 김성주 씨였나요? 이렇게 MC 보고 특이한 사람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죠. 지금 뭐 10년 동안 일 안 닦은 사람, 뭐 머리를 안 자른 사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페이트 십덕, 페이트 덕후 이런 좀 특이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개성을 보여주는 예능이었는데 물론 진짜 특이한 사람들도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페이트 십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경우 많았는데 근데 대부분은 다 연예인 지망생 내지는 화제가 필요해서 홍보가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 사실 여기서 남은 거는 진짜 페이트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 화성인 바이러스 때문에 그 저기죠 나노화 페이트 뭐였지? 나노화가 뭐였더라? 그 페이트가 다른 페이트인 줄 알았는데 리리컬 나노화 여기에 나오는 페이트의 십덕이었다면서 여기 나오는 페이트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덕후였는데 저는 여기 나오는 페이트인 줄 모르고 그 페이트 타임문의 미디어믹스 이 페이트 십덕인 줄 알았어. 그래서 10년 동안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부리걸 현 대드미가 목에 핏대어 세워가면서 그 페이트 아니라고 얘기해서 오해가 풀렸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페이트가 그 페이트인 줄 알고 있을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페이트의 그 이미지 떡락에 큰 기여를 한 프로그램이라는 거, 화성인 바이러스. 근데 화성인 바이러스는 제가 본방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추억이랄 게 없어. 그나마 추억이라고 하면은 그 V걸 옆에 계신 분 있거든. 가발 쓰고 노란색 가발 쓰고 그 약간 레이싱 모델 분들이 노란색 가발 쓰고 말없이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그분이 그냥 마스코트로 앉아 있어. 역할이 없어.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냥 눈길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추억이. 패밀리가 떴다의 뜨거운 형제들. 팻덧은 사실상 1박 2일과 런닝맨의 그 사이에 있는 애매모호한 그 버라이어티거든. 근데 전 팻덧을 일단 안 봤고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팻덧. 그리고 이 주장 논란이 굉장히 크리티컬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인기가 떡락했죠. 안 봤어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예능. 그러니까 SBS 예능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했던 예능이 엑스맨 초창기까지, 그 이후에 나오는 SBS 예능 거의 안 봤던 것 같은데. 런닝맨도 잘 안 봤고, 뭔가 그 이상한 감성이 있어요, SBS 예능들은. 그 특유의 좀 짜치게 오글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뭔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옛날 예능, 좋은 친구들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약간 제가 좀 어렸을 때 봤던 SBS를 좋아해요. 뭐야, 이건. 남희석 씨랑 박수홍 씨가 MC 봤던, 뭐, 비교체험 극과 극, 뭐, 기막힌 대결, 뭐, 이런 사랑학개론, 이런 거. 이 약간 옛날 SBS 예능들이 그게 있어. 엑스맨 시대 이후부터는 그냥 예능 하나가 통째로 하나의 코너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막 2000년대 이전 SBS 예능들은 하나의 메인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예능들이 코너처럼 들어갔어요. 그 시절 SBS 예능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 비교체험 극과 극 막 이런 거 있고, 막 일반인들 나와가지고 게임하는 그런 코너도 있었고, 뭐 심리 알아보는, 연애 심리 알아보는 코너도 있었고, 별의별 여러 코너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 프로그램 하나 안에 들어가는 예능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 SBS 예능을 진짜 좋아했어요. 반전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맞아, 엑스맨도 원래는 단독 저기가 아니었을 거야. 일요일이 좋다라고. 맞아, 엑스맨도 원래 여기 일요일이 좋다라는 예능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하나의 코너였어. 근데 엑스맨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독립시킨 거야. 그 다음에 반전 드라마가 있었죠, 엑스맨이랑. 거기에 엑스맨 끝나면 나오는 거였거든요. 반전 드라마도 재밌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2000년대 중반 후반 이때 가서부터는 그냥 단독 예능이 됐어요. 예능 프로그램 하나 안에 여러 코너를 넣는 게 아니라 1박 2일 그냥 통째로 하나, 무한도전 통째로 하나, 패밀리가 떴다 통째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예능이. 그래서 일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밤이 되게 장수했던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나는 이런 예능들이 재밌었어. 느낌표 같은 경우에도 느낌표 안에 책을 읽읍시다. 그 다음에 뭐 아침밥 먹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경규 씨가 한강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동물 찾고 이런 거 막 많았잖아. 이런 종합 예능을 전 좋아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하죠. 오히려 유튜브 채널이 이래. 종합 예능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그 안에 콘텐츠들을 여러 개 껴넣는 식으로 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라면 꼰대 같은 것도. 옛날에는 TV 예능이 이런 식이었는데,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개 예능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는데, 오히려 TV는 단독 예능 체제로 바뀌었고, 유튜브는 이렇게 통합 채널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여러 예능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자로드랑 라면 꼰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나술의 기약 이런 느낌으로 하나 채널 안에 여러 개의 그 콘텐츠들을 만드는 식으로 바뀌었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 팻덧은 그냥 안 봤습니다. 뜨형이 진짜 단기 임팩트 최강. 뜨형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빨리 퇴물이 된 예능이었는데 단기 임팩트가 진짜 엄청났어요. 약간 초반에 그 아바타 소개팅이라는 걸 했죠. 뒤에 이렇게 고정 패널들이 있고 연예인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일반인이랑 뭐 연예인 지망생들 이렇게 여성분 나오면은 멤버 하나가 나가가지고 소개팅을 하면은 그 귀에다가 인이어 같은 거 끼고 뒤에 있는 멤버들이 이렇게 해, 행동해, 이런 질문해, 이런 식으로 아바타 소개팅을 하는 거, 이게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했습니다. 물론 호불호는 심했어요. 대중적이진 않았어. 근데 20대 남성들에게 특히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절대적인 지지. 그래, 이것도 일밤의 코너였어요. 그리고 다 매운 사람들이야. 매운맛 진행자들. 박명수, 탁재훈, 사이먼 도미닉, 다 기가 엄청 세고 거침없이 말하는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진짜 딜러들만 잔뜩 모여 있어. 여기에 보통 이제 밸런스를 갖춰가지고 출연자들을 짜는데, 여기는
다 딜러들이야. 1박 2일 런닝맨 라디오도 다 라디오스타도 다 독립한 코너들이고 그런 식으로 좀 잘 나가는 게 있으면은 다 독립시키죠. 근데 이게 뭐 표절 논란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자극이 너무 세다 보니까 금방금방 질려. 아바타 소개팅이 진짜 엄청 재밌긴 했는데 매번 이렇게 강도가 센 뭐 멘트하고 그렇다 보면은 자극이 점점 세지면은 이제 무뎌진단 말이야 시청자들이. 그래서 몇몇 그 임팩트 있는 장면 몇 개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패럿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일단 이게 올라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임팩트가 엄청 셌어.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이때. 사이먼디가 그 슈프림 팀으로 막 한참 주목받고 이센스랑 한참 슈프림 팀으로 인기 끌고 하다가 언더씬에서는 유명한 래퍼였는데 갑자기 예능 나와가지고 예능에서도 블루칩이 됐었죠 이 이후부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제가 원래 슈프림 팀을 몰랐는데 이말년 시리즈였나? 이말년 작가님이 슈프림 팀 소개하는 웹툰을 그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알았어. 힙합을 잘 몰랐었을 때여가지고. 근데 그랬던 그 사이먼 D가 갑자기 이제 막 예능 나오고 독특한 캐릭터성을 보여줬죠. 다이어트 유행어 만들고. 만원의 행복대 쟁반 노래방. 만원으로 일주일 버티기. 지금 물가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저건데 연예인 2명이 출연을 해서 일주일 동안 10,000원을 줍니다. 그 연예인들한테. 그래서 그 10,000원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가장 많은 돈을 남긴 사람이 승리하는 대결 예능이었는데 지금 물가로는 일단 말이 안 되고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했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 애도 김밥 한 줄에 1,000원, 1,500원 이랬거든. 물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물가긴 하지만 근데 김밥 한 뭐 10줄 사면은 돈 다 쓰는 거란 말이죠. 그때도 힘들었기 때문에 10,000원을 그 적지만 적절하다고 준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도시락 싸가지고 먹으면은 그거는 카운트 안 해요. 그래서 뭐 도시락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은 다 쓴 다음에 중간 점검을 한번 합니다. 한 4일차쯤에. 그래서 중간 점검 때 출연진이 다시 모이는데 이때 게임을 해서 승리를 하면은 잔여 금액 바꾸기 이런 거 있었어 찬스가. 그래서 3일 동안 펑펑 쓴 다음에 게임에서 이겨서 나는 잔돈 바꾸기 해가지고 돈을 서로 맞바꿔서 나는 그 돈으로 다시 버티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런 묘미가 좀 있었죠. 일반인 시절은 솔직히 별 기억 안 남고 원래는 일반인이었다가 일반인 2명이 나와서 대결을 하는 거였다가 연예인 2명을 대결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일반인은 솔직히 별 기억 안 나고 연예인들은 좀 기억이 남아요. 몇 개가 마이너스 나는 사람들도 있었어. 막 돈 빌려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나서 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끝나죠. 지금은 편의점 김밥도 막 2,000원 언더기 때문에 굉장히 빡셉니다. 지금 하면은. 그 다음에 쟁반 노래방은 이렇게 한 소절씩 들려주고 노래를 부르죠. 보통은 동요인 경우가 많아요. 동요 내지는 가곡. 그래서 한 소절씩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차례대로 노래를 부른 다음에 완창을 하게 되면은 성공하면은 뭐 장학금 주는 거였나 그랬었어.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실패를 하면 위에는 쟁반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특수 제작된 쟁반이어서 막 엄청 아프지 않았다고 그래요. 되게 젊어 지금. 이게 20년 전 예능이라서 박명수, 김선아, 신동엽, 이효리, 김한성님인가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쟁쟁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게임하는 것도 재밌고 그냥 소소하게 자기들끼리 톡하는 것도 재밌어. 김한석 씨 아니에요? 김한석 씨? 쿵쿵따 하던 분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그랬고 워낙에 게임 자체가 딱 컴팩트하게 재밌으니까 패러디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학교에서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막 수학여행 가면은 저는 기억 남는 게 수학여행 때 베개 노래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이제 친구들이랑 그 수학여행 때 밤에 이제 베개 싸움을 응용해가지고 틀리면 베개로 좁혀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았고 처음에 신동엽 이효리 체제로 가다가 원래는 아니었을 텐데 아마 신동엽 이효리가 아니었을 텐데 맨 처음에는 아하 그 신동엽님이랑 저기 그 팝 아티스트 한 분이 먼저 스타트를 끊고 신동엽 이효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유재석 김재동 이렇게 됐습니다. MC가 변천사가. 그리고 교복을 이렇게 입었고요. 처음에는 그 뭐야 가쿠란을 입었어요. 가쿠란을 입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약간 한국 교복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변천사가 있었네요. 가쿠란 처음에는 가쿠란이었고 그다음에 한국식 중고등학교 때 아이비리그 협찬력 아이비 클럽 저거였구나. 이게 10번이었거든 기회가 총 10번 부를 수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제일 빠른 게 2회
두 번째 차례였을 때였어. 보통 이제 노래 한 번씩 듣고 이 자리 바꾸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사실상 무조건 실패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첫 스타트는 두 번째 차례부터 이제 상의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차례 때 아는 노래가 나온 거야, 출연자가. 내가 기억엔 싸이님 나올 때였나 그랬던 걸로 아는데, 싸이였나 누구였나, 아무튼 그분이 아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바로 멤버들한테 다 노래 정확하게 다 알려준 다음에 두 번째 시도 때 바로 성공해서 끝났어요. 근데 방송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그 곡으로 다시 분량 또 새로 시작해가지고 분량 채웠던 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대본이었을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던 적은 있다는 거. 아, 김건모 씨였구나. 김건모 씨가 가사를 다 안 덕분에 두 번째 시도만에 성공. 최단 시도 성공이어서 한 곡 더 했다. 그래서 이거는 쟁반 노래방이죠. 오빠 생각 때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오빠 생각 나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몰라. 나 이거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뭔지 모르겠고. 근데 그건 알아요. 침착맨님 나왔을 때 이때는 지금만큼 엄청 막 인기가 있을 때가 아니었어. 이말년으로 보통 더, 물론 지금도 이말년으로 많이 활동하시지만 방송에서는 침착맨으로서의 그 엄청난 지금의 입지를 쌓을 때는 아니었었거든. 그래서 예능에서 막 활약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좀 존재감이 약했던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고. 탁재훈님이 MC 보고 그랬던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이거 고트죠. 얘는 고트예요. 몰래카메라는 거의. 자, 자요점은 주먹이 온다는데 무한도전. 와, 무한도전은 뭐 설명할 저기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주먹이 운다는 학생 2명이 나와가지고 너 나와 한 다음에 링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죠. 라이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서로 폭로하면서 웃음을 이끌어내고, 남녀 뭐 이런 그 조합이면은 고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간혹.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었는데 솔직히 막 기억은 안 나. 주먹이 운다보다는 가슴을 열어라였나?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 판유걸님 나온 거, 나는 그게 더 재밌었어요. 뭐 이제 마흔이시네 이제. 기쁜 우리 토요일에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불만 토로하고 똑같은 거야. 폭로하고 막 고백하고 이런 거. 판유걸 씨가 이걸로 떴죠. 판유걸 이제 누군지도 모를 거야, 사람들은. 가슴을 열어라도 일본 예능이고. 애초에 이게 약간 여담인데, 나성 스튜디오에 있는 개닌 2인조에 나오는 그 리액션 영상, 일본 패널들 영상 있잖아요. 이거 원조 일본 예능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슴을 열어라 여기 있는 거. 자, MC 대격돌 공포의 쿵쿵 따 위험한 초대 대 브레인 서바이버. 와, 브레인 서바이버인데 이거 브레인 서바이벌 아닙니다. VOR이에요. 서바이벌인 줄 알았는데 그 영어 저 VCR 보니까 VOR이던데? 내 기억엔 그렇던데. MC 대격돌도 되게 좀 그 독특한 예능이었던 게, 이것도 약간 종합 예능이었거든? 원래는 이게 맞아요. 쿵쿵따랑 위험한 초대가 단독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래는 이 프로그램에 이 코너에 들어가 있는 그냥 게임들이었는데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었어. 90초 주고 막 광고 찍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도전하기 막, 스피드 퀴즈하고 연예인들이랑 돌격 앞으로. 맞아. 일반인들 막 모여있는데 연예인들 가가지고 막 갑자기 스피드 퀴즈, 아니면은 일반인들이랑 미션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기억 남는 장면 하나가 유재석 씨가 그 일반 대학생 커플이었나? 그 커플을 만났었어, 일반인들을. 그래서 미션을 하는 거였는데 빼빼로 게임을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유재석 님이 그 여학생이랑 빼빼로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옆에 남자친구가 있잖아. 그래서 유재석 씨가 빼빼로 게임을 하면서 눈치를 되게 봤어, 옆에 있는 남자친구. 근데 남자친구가 뭐 괜찮다고, 자기는 쿨하니까 괜찮다, 방송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 빼빼로를 쌓여놓고 여자친구랑 유재석 씨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거야. 근데 점점 일그러지는데 그 옆에서 유재석 씨가 게임하면서 자꾸 눈치를 봐. 그래가지고 결국 실패했어요. 가까워질수록 유리한 게임이었는데 결국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빼빼로를 되게 길게 남겼었거든.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남자가 표정이 울상을 지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빡쳐가지고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울상을 지어, 남자가. 막 얼굴 구겨져가지고. 그게 나는 너무 기억에 남고, 그 모습을 보고 눈치를 보는 유재석님 표정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 나는 이게. 그리고 이거 이후에 이제 공포의 쿵쿵따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호동, 유재석, 이휘재, 김한석. 와, 거의 황금 라인업이죠. 갈락티코, 예능 갈락티코. 지금 와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라인업. 이 세 MC, 강호동, 유재석, 이휘재면은
거의 뭐 시상식 때마다 불려가는 MC에다가 김한석 씨는 살짝 처지긴 하지만 서포터로서 두말을 할 나위 없이 정말 너무나도 적절하게 서포트 잘해주는 위치였거든. 이 조합이 너무 재밌었어. 딱. 그래서 막 강호동, 유재석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은 이휘재 씨가 막 말리는 척하면서 막 더 불지피고 김한성님이 옆에서 리액션 찰지게 잘 넣어주고 이 조합이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심지어 강호동, 유재석은 이 이후에 각각 그 1박 2일과 무한도전 MC를 맡으면서 유강 체제를 이어가게 되는 MC 고트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쿵쿵따 하고 벌칙맨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유명한 최코디, 말년병장 최병장 최종훈 씨 FD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벌칙맨으로 나왔었다는 거. 그리고 이 이후에 쿵쿵따가 MC가 바뀌었어요. 주영훈, 강병규, 신정은, 강성범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재미는 없지 않았는데 그냥저냥 해가지고 망하고 나서 MC 대격돌이랑 위험한 초대라는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위험한 초대가 대박이 났죠. 여기서 다시 돌아온 유재석이 이혁재, 강병규, 신정환 이 분들이랑 같이 했는데 이때부터 약간 유재석의 저주 같은 게 있었어. 유재석 씨랑 같이 위험한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연예계에서 연예계에서 다 사라져서 뭐 유재석이 저주가 있냐 이런 것도 있었고 금지어를 얘기하면은 이제 뭐 플라잉 체어에 날아가고 뭐 수영장에 빠지고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 위험한 초대가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물대포 맞고 물벼락 맞는 거만 했다가 플라잉 체어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임팩트가 엄청났어. 이게 그래서 잊혀질만 하면은 계속 회자가 되는 예능입니다. 나중에 뭐 패러디가 될 때도 있고 하스스톤 그 예능에서도 한번 패러디 했잖아요. 잊혀질만 하면은 이 플라잉 체어 게임을 하긴 하는데 그 업체가 있대요. 이 플라잉 체어가 아직도 남아있긴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플라잉 체어를 갖고 있는데 방송사에서 필요하면은 그거를 대여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는데 주워듣긴 했는데 오피셜한 금액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되게 비싸다고 해요. 근데 비쌀 수밖에 없지. 그게 특수 제작된 의자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지. 그다음에 브레인 서바이버. 브레인 서바이버는 김용만 MC 수많은 그 거의 16명 가까이 되는 10명 되는 연예인들이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막 떼토크하고 게임하는 예능이었는데 원래는 초창기는 진짜 어려운 게임들 많았어. 처음에는 약간 머리 쓰는 진짜 브레인 서바이벌 하는 게임이었거든. 근데 점점 회자가 진행되면서 캐릭터가 쌓이고 이러면서 그냥 토크하는 컨텐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낙엽줄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능 감초 분들 그 다음에 좀 연로하신 코믹 배우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앉았어. 뭐 이면식님이라든지 이희도님 이런 분들이랑 뭐 이런 분들이 여기 낙엽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앉고 뭐 새싹줄 막 이런 식으로 다 있었어요. 이 줄의 명칭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캐릭터 맞춰가지고 막 하고 떡 먹는 용만이라는 게임이 제일 유명했죠. 여기서 야바위인데 용만이 그 SD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떡을 먹고 막 섞여. 처음에는 진짜 그냥 섞였다가 나중에는 지들끼리 막 그 떡을 막 뱉은 다음에 먹고 떡 안 먹은 용만 찾기 막 이런 것도 하고 바리에이션이 엄청 많아졌죠. 맞아. 윤문부 선생님도 여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김봉건 훈장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연로하신데 예능에서 활약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운데 낙엽줄에 앉았다. 흥거신 이런 분들이 앉았어 가운데.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위험한 초대 공포의 쿵쿵따라는 그 거의 연예계 원톱 예능들이 두 개나 있는 이 MC 대격돌 이게 아무래도 세다는 거. 자, 허리케인 블루 대 나는 가수다. 다 노래 대결 노래 예능이네요. 근데 허리케인 블루는 너무 어렸을 때였어.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거의 제가 유치원생 때 예능이었거든요. 김진수 개그맨, 이윤석 개그맨 이 두 분들이 신인 시절 때 했던 거였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뭐 이런 유명한 팝 명곡들을 립싱크로 따라하는 코미디였죠. 재밌긴 했는데 뭐 다시 보고 딱히 막 다시 본다고 해서 재밌을까라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가수 체험 삶의 현장 대 진실 게임. 체험 삶의 현장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엄밀히 말하면 교양 프로그램인데 예능이 아니라 KBS 1에서 했던 교양 프로그램인데 그 산업역군의 현장에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하루 체험을 하고 그 일당을 받아가지고 기부를 하는 여기 있죠. 유니콘 조각상에 올라타면은 이게 자동이거든요.
슝 하고 올라가요 유니콘이.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하트 모양의 모금함에다가 일당을 집어넣는, 그러면서 한 명의 차례가 끝납니다. 되게 다양한 현장들을 가요. 뭐 일반적인 뭐 그냥 동대문 가서 배달할 수도 있고 어디 어디 가서 그냥 단순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뭐 어디 막 무슨 광산 같은 데 갈 수도 있고 개빡센 데 가기도 하고 목재소 갈 때도 있고 뭐 조선소 가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업무의 강도가 꿀 빨 수도 있고 개빡센 데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연예인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뭐 개그맨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영화 배우도 나오고 정치인들도 나오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회적으로 조금 유명하기도 했고 좋은 의미,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힘들긴 해도 이미지상으로 나왔을 때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 근데 요즘은 이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보죠. 왜냐면은 단순 체험 콘텐츠는 이미 워크맨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로 훨씬 재밌는 게 많이 나와. 워크맨 보면 되잖아. 직업 체험 프로그램 보고 싶으면 워크맨 보면 되고, 대학교 학과 체험하고 싶으면은 그 뭐냐 전과자 보면 돼. 그래서 딱히 경쟁력이 없어요 이거는. 자, 이경규가 간다 대 기쁜 우리 토요일. 기쁜 우리 토요일이 아까 제가 말했던 판유걸 나왔죠. 바로 나왔죠. 그 옥상 올라가가지고 고백하고 했던 거. 물론 원조는 일본 예능이라는 거. 그리고 이경규가 간다. 사실 국밥이거든요. 이경규가 간다는 매 월드컵 할 때마다 이경규 씨가 나와가지고 그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대표팀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2002년 때가 제일 재밌긴 했어. 워낙에 축구 그 4강 신화가 너무 드라마틱하기도 했고 출연자들의 이 두 분 출연자의 조화가 너무 좋았지만, 이제 한 분은 연예계에서 프로그램 이제 TV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유물로 남았다. 근데 이경규가 간다가 의외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아마 모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일 최근 월드컵 때까지 했거든요. 프랑스 월드컵 때 맨 처음에 했고요. 2002년 때가 고트였고 그 다음부터 월드컵 때 개근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뭐 MBC에서 주로 했다가 일밤이 끝나고 나서는 막 다른 데 가서 했어요. KBS 한참 그 남자의 자격했을 때 그때 이제 타 방송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뭐 SBS 힐링 캠프에서도 했었고, 지금은 카타르 월드컵 제일 최근에 했던 거 벤버지 계셨었던 거 그것도 그 유튜브 예능으로 했습니다. 오킹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2002년 때가 너무 고점이긴 해가지고 임팩트가 없긴 했어. 다른 월드컵 때는. 그리고 중계권 문제가 조금 빡세요. 이게 2002년 때는 MBC, SBS, KBS가 다 중계권이 있었고 뭐 다른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단순히 중계만 하는 걸 넘어서 이제 TV 예능으로 한 번 더 방송으로 비춰지고 하면은 그 추가 비용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게 비용이. 경기 영상을 그 소스로 활용한 영상 소스를 다시 활용하는데 그게 막 초단위, 분단위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해야 돼가지고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경기 장면 안 보여주고 그냥 이경규 씨만 화면에 잡아가지고 보여주는 식으로 많이 좀 구현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강호동의 천생연분 대 여걸식스. 천생연분 진짜 그 이사돈 천생연분 하면 나 이사돈밖에 기억 안 나. 이사돈 24시간 동안 돈다고. 아니 왜 이사돈이 안 나와? 전혜빈 하면 바로 나와야지. 전형적인 연예인들 때로 나와가지고 연애하는 연애 컨셉의 예능이거든요. 소개팅하는 예능. 그래서 막 장기자랑하고 게임하고 서로 선택해가지고 커플 되고, 물론 실제로 사귀진 않고 그런 예능이었는데, 그 정점에 있던 예능이 바로 천생연분. 그 다음에 뭐 연애편지도 있었고. 그 천생연분이 임팩트가 제일 셌던 게 그 출연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캐릭터를 너무 잘 부여해줬어요. 서사 같은 거를. 그래서 막 그 전혜빈님, 그 빈으로 활동했던 그 당시에 전혜빈님이 막 24시간 내내 돈다, 막 빙글빙글 도는 춤을 잘 췄어. 그래서 막 이사돈이라는 별명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뭐 어떤 막 뭐 배우들 나오면 캐릭터 다 만들어주고 막 그랬던 게 되게 임팩트가 셌었어요. 김흥수, 윤정수, 신정환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약간 그 좀 잘생긴 사람들 있으면은 옆에서 막 그 거들어주고 막 폭탄 처리반 이미지 같은 거 심어주는 캐릭터들 나와가지고 막
그 멘트 쳐주고 이런 캐릭터들도 있었고, 이 여자 연예인들 이렇게 뒤돌아서 앉아 있으면은 남자 연예인들이 방석 깔고 앉은 다음에 기어오는 장면들 꼭 있었거든요. 선택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웃겼어. 그 다음에 여걸식스. 여걸식스는 별로 기억이 안 난다. 아, DBDBD 맞다. DBDBD 있죠.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하는 약간 묵찌빠 느낌으로 DBDBD 그런 게임 있었고, 쥐를 잡자 찍찍찍 몇 마리 하면은 두 마리. 지금 생각해보면 다 술자리 게임이야. 근데 술자리 게임을 약간 예능용으로, 아예 전후관계가 다른가? 여기서 뜨고 술자리 게임이 된 거겠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술자리에서 쓰기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이 예능에서. 여걸식스는 잘 모르겠어요. 도전천국 대 상상 플러스. 이휘즈 더비. 도전천국은 그 노래방 기계가 있으면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1868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번호를 연예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방 예능인데, 그냥 소소하게 연예인들 노래 부르는 걸로 보는 그런 재미의 주말 아침 예능이었죠. 오전 예능. 근데 사실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기도 했고, 보통 다 가수분들이나 뭐 성인 가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기성곡들을 부르는데, 사실 천곡 안에 아이돌 노래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 세대가 보기에는 딱히 재밌진 않았어 그렇게. 상상 플러스 꼭지점 댄스네요. 일단 이게 올라가니까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대단한 도전 대 짝은 제가 안 봐요. 제가 그 일반인 소개팅 예능을 거의 안 봅니다. 몰입이 별로 안 되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일반인 소개팅 예능 안 봐요. 일단 이거는. 짝은 그리고 추억까지 되나? 너무 최근인데 짝은? 요즘 유사 짝이 많이 나오잖아. 나는 솔로, 그 다음에 뭐 무슨 싱글? 그런 요즘도 소개팅 미팅 뭐 선보는 예능은 요즘도 많이 나와서 딱히 안 그립다. 러브하우스 대 푸맹제로. 푸맹제로는 나 이거밖에 몰라. 이장면밖에 몰라.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이것만 알아요. 방독면도 안 쓰고 그 최민수님이 이 화생방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막 애들은 방독면 벗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최민수님은 방독면도 안 쓰고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 레전드죠. 군필자라 하면 다 이 장면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 말도 안 되지 진짜. 숨 참고 있어야 돼. 아니 근데 숨 참고 있어도 맵단 말이야. 눈은 맵잖아 근데. 근데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진짜. 자, 게릴라 콘서트 대 출발 드림팀. 와, 진짜 재밌었는데 이것도. 게릴라 콘서트는 가수 출연자가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시내를 돌면서 트럭 타고 홍보를 해요. 저기 뭐 무슨 광장에서, 무슨 체육관 광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저희 1시간 뒤에 공연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라고 홍보를 해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그거 보고 이제 현장으로 가가지고 보는데, 현장에 모인 관중 수가 5,000명을 넘어야 돼. 5,000명을 넘어야지만 공연을 할 수 있고 5,000명이 안 되면 공연을 못 해요. 이랬던 그 구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SNS가 워낙에 발달해서 지금은 사실 오히려 하기 쉬운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만큼 안 모일 거라는 거. 요즘은 관심도가, 그 당시에는 딱 한 명의 스타 나오면은 와 하고 몰려가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람 수도 줄기도 했고 예전처럼 그렇게 막 국민적인 스타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왜 운파로프 방송 공지죠? 게릴라식이어서. 그렇죠. 하긴 나도 지금 나도 공지 안 하고 지금 게릴라 방송하는 거니까. 뭘 다 모여 구독자. 지금 꾸준히 내가 방송에 유튜브 그 커뮤니티로 공지를 해도 방송 안 보러 오면서, 게릴라 방송에도 게릴라 방송 하나 공지하고 방송 하나 차이가 없어. 오히려 게릴라 방송하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나 평소에 방송할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데, 그냥 연휴라서 그런가? 게릴라 콘서트 맨 처음 실패했던 사람이 저기 강현수 씨인가 아마 그럴걸? V1 이전에 본명으로 활동했던 그 시절. 그래서 진짜로 공연을 못 했는데 팬들을 위해서 그냥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게릴라 콘서트. G.O.D 때는 10,000명이었나 그랬어. 가수 겸 배우 겸 사업가인 강현수는 흑역사다. 조성모 핑클 H.O.T G.O.D 와 라인업 빵빵한 거 봐. 24시간 동안의 길거리 홍보가 주어졌지만 게릴라 콘서트 최초의 실패를 계기로 커리어가 꼬였구나. 이때 실패해가지고. 물론 V1으로 활동하면서 얼굴 없는 가수 활동하면서는 이제
확 떴죠. 주영훈, 클릭비, 최진영, 강수지. 클릭비가 실패했어? 아, 10,000명이어서 그랬구나. 클릭비가. B가 실패하다니. 월드스타 B. B님은 제가 미담 얘기해드렸죠. 어허, 월드스타예요 B님 지금. 아, 그때는 물론 그때는 덜했지만 B님은 까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LA 갔을 때 그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놓칠 뻔했는데 그 정지훈님이 그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셨던 그 미담이 있기 때문에. 풀하우스에서 확 뜨고 상두야 때도 인기가 있었고. 근데 깡 사건 전후해 가지고 이미지가 엄복동. 크리티컬한 건 엄복동이었지. 깡이랑 엄복동이 좀 크리티컬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 깡을 승화시키면서 호감으로 바뀌었죠. 다시 결혼도 그랬고. 결혼도 뭔가 이미지가 좀 꼬이긴 했지. 근데 그 깡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면서 깡이랑 엄복동의 실패를 유쾌하게 극복하면서 호감 이미지로 다시 가져오고, 저한테는 호텔 엘리베이터를 문 닫힐 뻔한 거 다시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호감 이미지라는 거. 숲트눈으로 유명한 김장훈도 2번 성공했다. 김장훈님 콘서트는 근데 꼭 봐야 되는 공연으로 유명하잖아. 성공해야지. 최종 보스 울릉도. 와, 울릉도에서 공연을 했는데 2,000명으로 그 목표를 다운했는데 2,106명이 왔대요. 와, 개빡세다 진짜. 지금 게릴라 콘서트 하려면은 이명웅이랑 아이유밖에 못해. 지금은 뉴진스, 이명웅, 아이유, BTS 딱 이렇게 4명의 아티스트만 가능합니다. 게릴라 콘서트 하면은. 지금은 너무 다양해. 관심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슈퍼스타라고 하면은 전국적인 관심을 딱 받았거든. 조성모, 핑클, H.O.T, G.O.D 하면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아이돌인데, 지금 아이돌파는 약간 일단은 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돌판 자체가 딱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만 보는 사람들만 보는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 아이돌 그룹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지금은 오히려 국내보다는 월드와이드한 방향으로 많이들 기획을 하고 그 앨범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유 게릴라 콘서트 하면 난리 나겠지. 갑자기 아이유 씨 와가지고 일산 전역 돌면서 저기 뭐 고양 종합 운동장에서 공연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러면 일산 시민들 다 가죠. 이명웅 씨도 그렇고. 출발 드림팀은 연예인들이 드림팀을 꾸려가지고 한 뭐 대여섯 명 되는 연예인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뭐 스포츠 전문 선수들이랑 대결하고 막 이런 거였거든. 초반에는 진짜 단순했었어요. 뜀틀, 높이뛰기, 뭐 뜀틀, 뭐 멀리뛰기 이런 그냥 단순한 운동 대결이었는데 나중에는 무슨 다이나믹한 장비들이 엄청나게 세트장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뭐 빙글빙글 도는 원통 통과한 다음에 막 뭐 하늘 사다리 같은 거 건너고 뭐 밧줄 타고 막 이런 진짜 다이나믹한 생존 게임으로 바뀌었어. 근데 저는 약간 초창기 감성을 좀 더 좋아합니다. 조성모 씨 나오고 뭐 그 저거 있어, 명짤 있어, 유재석 멀리뛰기 명짤. 진짜 단순 멀리뛰기 이런 걸로 했거든 옛날에. 근데 실패를 했는데 튕겨 나오면서 띠용 하는 이게 명장면이고, 이런 좀 소소한 대결 같은 게 되게 재밌었어요. 출발 드림팀은 초반에는 이런 재미로 봤고 나중에는 진짜 온갖 신기한 세트장을 통과하는 걸 통과하고 기록 쌓는 재미로 보는 거죠. 김병만 씨 나오고 리키김 나오고 김병만 나오고 전진 나오고, 이때는 좀 난이도 높은 통과 미션으로 바뀌었어. 마오리 전사랑 붙었어 심지어. 메뚜기 시절. 메뚜기 시절. 아, 이상인, 무술인 이상인 맞아. 이상인 아저씨는 초창기 드림팀부터 이 후반기 드림팀까지 계속 나오면서 무술인이라는 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한창 하시다가 이제 하차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김병만 원톱으로 가다가 전진 뭐 리키김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서 그 진짜 드림팀이 됐죠. 그 다음부터는 철봉이 막 걷고 막 투명벽 막 통과하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었어 그 다음부터. 근데 지금은 드림팀은 지금은 못해. 왜냐면은 드림팀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은 아육대 같은 것도 부상 위험이 너무 커. 그래서 그 아이돌 팬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아이돌이 그 아육대 나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아육대 나가면은 무조건 다치고 오거든 아이돌들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부상 위험 같은 거가 되게 예민한 문제라서 드림팀을 이제 요즘엔 못해 할 수가 없어. 근데 게릴라 콘서트는
할 수는 있다. 근데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겠는데, 이게 뭐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안 될 수 있는 이유도 있어. 잘 되는 이유는 SNS가 훨씬 더 발전했고, 안 되는 이유는 사람 수가 많이 줄었고 대중적으로 인기 없는 가수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 하지만 드림팀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지. 낭만이 있는 프로그램을 또 생각을 해야겠네요.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낭만이 있는 예능 월드컵입니다. 낭만이 있는 god의 육아일기 대 놀러와. 놀러와는 그냥 단순 토크 예능이잖아. 유사 놀러와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도. 그리고 미니 게릴라 뭐 그런 건 많이 하죠 요즘도. 그러니까 없진 않아요. 근데 예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고정적으로 TV 예능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스케일이 너무 커. 놀러와는 그냥 유재석, 김원희 이 라인업 보기가 쉽지 않을 뿐이지 유사 놀러와는 이미 많아. 그리고 요즘 유튜브 예능 특 이런 예능이 요즘 많아요. MC 한 명에 유명 인사 한 명씩 초대해가지고 토크하는 그런 예능이 요즘 엄청 많아. 밥 먹으면서 토크하고 뭐 술 먹으면서 토크하고 이런 예능이 엄청 많아요 요즘. 그래서 이게 요즘 놀러와야 이게. 이게 요즘에 놀러와야. 그래서 딱히 이거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고. 뱀집, 그 다음에 그 뭐지? 이영지 씨 나오는 거. 차린 건 없지만,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뭐 이런 예능이 많아요. 피식쇼는 결이 다르긴 한데 사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토크 예능이거든요. 제가 토크 예능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저런 예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피식쇼가 유니크하잖아 그냥 컨셉 자체가. 피식쇼만 봅니다 요즘은. 그래서 놀러와 하나도 안 그립다. 피식쇼가 훨씬 재밌다. 그 시절 놀러와보다 요즘 피식쇼가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안 그리워요 하나도. 육아일기, god의 육아일기. 이거 이따가 설명. 동거동락 때 책책책 읽읍시다. 유재석 대결. 아니 진짜 유재석 씨가 대단한 게 여기서 거의 절반은 유재석 아니야? 거의 32강 중에서 절반이 유재석인데? 동거동락, 책을 읽읍시다, MC 대격돌, 무한도전, 그 다음에 뭐 쿵쿵따가 MC 대격돌이지. 거의 한 4분의 1이 유재석인데? 온 세상이 유재석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도 엑스맨이랑 비슷한 컨셉이에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게임하고 대결하고 탈락자 만들고 하는 게임인데 되게 원초적이었던 게 팀 짜는 게 되게 웃겨. 잘생긴 팀인데 못생긴 팀이야. 그냥 잘생긴 팀인데 못생긴 팀이어서 잘생긴 연예인들 잘생긴 팀에 몰아놓고 그 못생긴 팀에는 그냥 예능 웃긴 캐릭터랑 못생긴 사람들만 모아놔. 그렇게 해서 대결하는 컨셉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막 섞여요. 그냥 잘생긴 팀에 못생긴 팀이 들어가 있고 못생긴 팀에 잘생긴 사람 들어가 있고 그냥 그렇게 구성이 되고. 이범수 씨가 그냥 배우로서는 아는 사람은 아는 인지도였는데 이때 엄청 웃겨가지고 떴어요. 이범수 아저씨가 엄청 웃겨가지고 확 뜨고. 처음에는 탈락자가 탈락하면은 이제 점점 수가 줄었어. 연예인들이 16명 정도 나오면은 15명, 16명 이렇게 줄다가 나중에는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게임을 못하니까 탈락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냥 깍두기로 게임만 참여하고 투표는 생존자들만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이때 MC 보던 유재석 아저씨가 참가자로 또 같이 활약했어. 보통 MC는 참가자로 같이 안 노는데 MC 하면서 참가자를 같이 했어. 그래서 MC 보다가 탈락을 했는데 탈락하면 MC 누가 보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그냥 MC 역할만 하는 걸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 그게 기억에 남네요. MC가 제일 힘들죠. 철가방 속에 뭐 있는지 보여주면서 막 문 열고 닫고 하는 거 하잖아. 그거 개빡세잖아 그거. 그리고 나중에 2시간 자고 일어날 때 잠결에 들었던 노래 다시 불러주는 거 하고 뭐 이런 게임들이 많았죠. 근데 동거동락을 한 번쯤 자료 화면으로 보여줄만 하거든 MBC 예능에서. 근데 못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동거동락 1회 우승자가 아까 나왔던 팝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자료 화면으로 못 쓴다는 거. 그래서 맨날 이범수 아저씨 자료 화면으로 나가요. 동거동락은 그 다음에 뭐 2, 3 하긴 했는데 2까지는 볼만 했어요. 박경림 나오고 그럴 때. 박경림 나올 때가 1이었나? 그랬는데 뭐 3, 4 넘어가서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조용히 망했다는 거. 무한도전 편은 저거잖아요. 우천 취소 편 때 한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동거동락은 아니지. 책책책을 읽읍시다. 느낌표라는 예능이 되게 공익적인 예능으로 독특한 출발을 했죠. 천연기념물 보호하는 코너 있었고 이경규 아저씨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영교시 폐지를 걸면서 애들한테 아침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는 헬멧 씌워주는 거였을 거야. 폭주족들한테. 그런 것도 있었고, 김용만, 유재석은 책을 읽읍시다 해서
그 이달의 책을 정한 다음에 이 책 읽어봤냐, 안 읽어봤으면은 읽어보라고 막 추천해주고 책 주는 코너였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던.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장수했을 거야, 느낌표 안에서. 연교시 뭐 밥 먹고 다니는 거 그거는 일찍 끝났고 생각보다.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갔고 워낙에 재밌기도 했어. 김용만 유재석 조합이 국밥이어가지고. 저도 이것 때문에 산 책들 많았어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거랑 괭이부리말 아이들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때 사서 읽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지금 해도 이제 안 봐, 애들은. 당장 저도 책을 안 봐가지고. 몇 살 때 책을 제일 접했나요? 뭐 요즘 보는 책 있나요? 그럼 뭐 귀면의 칼날이요 이런 거 하겠지. 주술회전이요. 귀면의 칼날. 최애의 아이 봤어요. 이럴 수는 있겠죠. 요즘은 다 핸드폰밖에 안 봐가지고 책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니 근데 추억의 예능 후보에 못 오른 게 많네요. 좋은 친구들 비교 체험 극과 극 이거 몰라? 날씬한 비교를 원하십니까? 이걸 몰라? 비교 체험 극과 극도 있었는데 이 남희석 씨 전성기 시절. 남희석의 프로포즈,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남희석 이휘재가 뭐 여성 게스트 한 명이랑 한 번씩 데이트한 다음에 선택받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것도. 전파 견문록이 왜 없지? 어린이 게스트 초대한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연예인들이 어린이의 시선으로 본 그 단어를 맞추는 거. 약간 뭐 그 어린이의 창의성 같은 거를 엿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능이었는데, 물론 사실 그 정답 같은 거는 작가랑 PD가 다 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쓴 거라고 다들 받아들이고 예능을 보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를 어른들이 쳐다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방청객이랑 시청자들한테만 정답을 보여줘. 정답은 스마트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말하는 거를 듣고 출연자들은 추리를 해야 돼. 그러면서 20곡의식으로 물어봐, 어린이한테. 그럼 지금 말하는 정답은 충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막 답을 맞추는 그런 예능이었죠. 전파견문록도 자료 화면으로 나갈 법하지만 출연 정지 연예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연예인들의 어렸을 적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 대부분 이제 TV 나오는 어린이들은 다 아역 배우거나 연예인 지망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가 많거든. 아역 모델. MBC 예능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많아. 그리고 그거 뭐야, 강호동 김재동의 뭐야, 무릎팍도사도 안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무릎팍도사도 안 나왔고, 무릎팍도사가 맞나요? 야심만만 맞아. 무릎팍도사 맞아. 야심만만도 안 나와. 이것도 개 재밌었는데. 뭔 프로그램이었지 근데? 야심만만이 뭔 컨셉이었지? 재밌게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만명에게 물었습니다. 맞아. SBS 토크쇼 계보가 있었어요. 이렇게 잔이윤 쇼는 제가 기억이 안 남고 너무 어렸을 때라. 이용렬 쇼, 세이 플러스 유, 그 다음에 야심만만. 뭐였지 이게? 뭔 컨셉이었더라? 야심만만이? 재밌었는데 기억이 안 남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21세기 위원회. 칭찬합시다. 맞아, 칭찬합시다가 안 나오네. 칭찬합시다라는 예능이 있었는데 와, 안 나와. 나무 위키에도 없어. 너무 틀 프로그램인가? 칭찬합시다? 그 김용만 이경규였나 김용만 김국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투 MC가 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이랑 대화를 해요. 토크를. 이번 주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 게스트 해서 일반인분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뭐 어디 교회 신부님, 그 뭐 수녀님일 수도 있고 뭐 신부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 연예인일 수도 있고, 다양해. 제한이 없어. 그냥 칭찬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나오면은 칭찬을 해줘. 그런 다음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주고 어떤 선행을 했는지 알려준 다음에 그 트럭이 와요. 그러면 그 트럭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 번호가 있어. 트럭 위에 무슨 그 장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 앞에 1번, 2번, 3번, 5번 하고 천대기가 가려져 있어. 그래서 그 게스트가 골라요. 그래서 그 천대기를 딱 거두면은 상품이 나와요. 그 게스트한테 주는 선물이. 그래서 막 1번은 세탁기, 2번은 쌀 한 포대, 뭐 3번은 청소기, 막 이런 식으로 선물들이 있는데, 세탁기랑 냉장고가 제일 좋은 선물이고, 뭐 쌀 포대랑 뭐 나머지는 너무 좀 소소하니까 그 MC들이 힌트를 줘요. 2번 왠지 느낌이 좋지 않나요? 3번 왠지 뭔가
그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 그러면은 눈치 빠른 게스트가 그럼 3번 하겠습니다 하고 3번 커튼을 걷으면은 거기서 이제 세탁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고,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이제 그 게스트가 다음에 칭찬할 사람을 지목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고양시 어디에 있는 김나성이라는 사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저번에 어떤 선행을 해서 기부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좋은 그 추억이 있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은 다음 주에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또 똑같이 칭찬해주고 선물해주는 그런 예능이었거든요. 딱히 없네요. 아빠의 도전, 맞아, 아빠의 도전. 아버지가 막 외발 자전거 타고 뭐 접시 돌리기, 그 다음에 막 농구 골대 3번 연속 골 넣기 막 이런 미션 하는 거 아빠가. 그래서 성공하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 주고 이런 예능이었죠. 사실 일반인 예능 중에서 제일 재밌게 분량 뽑을 수 있는 예능이기도 해요. 이런 컨셉이 일주일 정도 도전 시간 주고 일주일 동안 아빠가 막 열심히 연습을 해요. 식탁보 빼기 막 이런 거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나와서 3번의 기회 줘가지고 성공하면은 막 세탁기 주고 똑같은 거. 지금도 할만한데 사실, 왜냐면은 출연자 상성 많이 안 타. 게임이 중요해. 그래서 출연자 딱히 안 가려도 되고 PPL 같은 것도 하기 좋고, 성공하면 세탁기 주고 LG 세탁기,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 뭐 LG TV, 뭐 삼성 모니터 이런 식으로 제품 같은 거 PPL 하기도 좋고, 웹 예능 같은 걸로 한번 해볼 법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무튼 그런 추억의 예능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맞아, 보첸과 브루노. 뜬금없긴 한데 보첸과 브루노가 왜 안 나왔지? 보첸과 브루노. 뭐야, 보챙이라고 하면 나오네. 단독 문서가 있네요. 중국인 출신의 전 방송인. 한국이 보인다 해서 보첸과 브루노라는 그 콤비가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보첸과 브루노. 이렇게 중국인 근황인가 보네요. 20년 만에. 근황 올림픽에 나왔구나. 이렇게 중국인 청년이랑 이탈리아였나요? 프랑스였나? 이렇게 그 두 외국인 청년이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 적응하고 이렇게 막 온갖 다양한 게임 뭐 예능 하는 생활하는 버라이어티였는데 되게 재밌었어. 브루노 되게 잘생기고 보챙 되게 정감 있게 되게 재밌는 캐릭터여가지고 추억의 보챙과 브루노. 많이 늙으셨네 확실히. 독일에서 왔구나 브루노가. 뭐야, 2019년에 브루노랑 같이 나왔네 비디오스타에. 브루노 한국에 복귀했어? 와, 개 잘생겼어. 미친. 토르인 줄? 와, 토르야? 이탈리아 출신으로 와전되었다. 나도 헷갈렸어. 독일에서 배우로 활동하다가 한국 방송계에 복귀를 했다. 독일에서 퓨전 한식당도 하네요. 하긴 요즘 사람들은 이지도가 낫지. 요즘은 잘 모르지. 그래, 비정상회담 이미 외국인 패널들이 더 유명해서 지금은 기온 패트리 선에서 정리돼서 베르트랑 선에서 정리돼. 지금 와봤자 브루노는. 자, 다시 보건 추억의 예능 월드컵 돌아와서 16강입니다. 상상 플러스 대 몰래카메라. 상상 플러스는 이제 우리말, 가운데 아나운서 분이 앉아 계시고 이 양옆에 MC들이 앉아 있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알려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순 우리말이 나와. 그러면은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서로 막 추리를 하다가 힌트도 막 듣고 추리하다가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은 나와서 그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MC한테, 아나운서한테. 그러면 정답이면은 정답입니다 하고 실패하면은 그 들고 나온, 뭐라고 그러죠 그거? 원통 같은 거, 그거로 이제 머리 얻어맞죠. 공부하세요 하고 얻어맞죠. 깔때기로 얻어맞죠. 그래서 그게 유명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온 게 뭐 천둥벌거숭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말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됐어요. 천둥벌거숭이, 뭐 설레발. 설레발이 제일 유명해. 맞아, 최고 아웃풋이야 설레발이. 김치국 맛이다 원래 이런 거였거든. 호들갑이랑 비슷한 국민 예능이었죠 그때, 그 당시. 설레발이라는 단어가 이때 발굴이 되어가지고 복불복, 천둥벌거숭이, 주전부리 이런 단어들이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설레발이 단어가 쓰기 좋은 게 실제로 이 MC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설레발이잖아. 맞다, 나 이거 알아 한 다음에 나가지고 이거 정답입니다 하고 설레발 떨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였어. 맞아. 제일 크게 된 건 꼭지점 댄스다. 꼭지점 댄스. 극혐인데 진짜. 뭐야 씨발 갑자기. 여기도 나오죠 지금. 김수로 씨가 나와가지고 꼭지점 댄스를 하는데, 아니 내 기준에서는 억지밈이었어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왜, 나 이거 이 당시에도 몰랐어 이게 왜 유명한지.
진짜 개 억지밈. 월드컵 버프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유명한 이게 재밌대. 이게 유명한 춤이래. 아 유명한 춤이래는 아니지. 본인이 개발했다고 했으니까. 꼭지점 댄스를 유행시킨 상상플러스가 대표적인데 김수로와 꼭지점 댄스로 화제가 됐지만 정작 무슨 영화를 홍보를 안 하는지 기억. 저거 아닌가? 그 흡혈 형사 아니었나? 맞네. 흡혈 형사 나도열. 흡혈 형사 나도열 저 이거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이거 제 역대 최악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영화관에서 본 영화 중에서. 아 진짜 최악이에요 이거 영화. 이거 나중에 설명해 하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나도열 홍보하려고 나왔는데 나도열은 개망했거든. 근데 꼭지점 댄스는 혼자 살아남았어 여기서. 나도열 준내 재미없어요 진짜. 개 재미없어요. 영맨. 지금 보니까 웃긴데 근데? 뭐지? 약간 어른의 감성인가? 지금 보니까 웃긴데? 이 당시에 근데 진짜 재미없었거든? 개노 재미없거든?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 말하자면은 플래시몹이죠 이게. 플래시몹의 아버지네. 못버지네 못버지. 이게 씨발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웃기긴 하다 근데. 웃기긴 하다. 이말 얼테이가 없네 진짜. 맞아. 그리고 막 서로 호칭할 때 뭐 김대감 이대감 이랬죠 여기서. 다단계 춤 봤어. 다단계 춤 4년 전에 올라왔네요. 와 김수로 선생님의 꼭지점 댄스 상상 플러스 버전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멋지고 감명 깊게.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보면 웃기긴 한데 그 당시 기준으로 할게요. 그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었나 이때가? 그랬을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이때가 언제지? 독일 월드컵이구나. 2006년이면은 고등학생인가? 고2였네요 제가 이때가. 와 그 당시에 봤을 때 진짜 이해를 못했어. 이게 뭐가 재밌는 거고 뭐가 유행했다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억지밈이었거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히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컨츄리 꼬꼬 두 사람이 엄청 깐죽거리고 막 게스트들 김수로 아저씨 같은 사람 나오면 개웃기고, 그 다음에 탁재훈 씨랑 이 노현정 아나운서, 당시 아나운서가 케미가 진짜 너무 웃겼어. 탁재훈, 신정환, 노현정이 세 분의 케미가 진짜 개웃겼어. 그래서 이게 확 떴죠. 국민 예능이었죠 그때 이때가.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는 근데 몰래카메라라는 말 자체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그냥 그 고유어가 된 거야. 말이 안 돼. 이게 비교 불가야. 그냥 이게 꼭지점 댄스고 나발이고, 몰래카메라는 지금도 쓰이는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 프랭크잖아 외국어로 치면은. 놀래키는 한 명 바보 만든 다음에 이 상황을 조성해가지고 한 명을 깜짝 놀래켜가지고 그 꾸미는 가짜 머신인데, 근데 모르겠어. 그냥 몰래카메라는 설명이면 끝나. 이게 가타부타 설명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생각 안 나요 몰래카메라는. 오른쪽은 근데 소소하게는 지금도 해요. 몰래카메라 예능 많잖아. 그 저기 뭐야 면상들이나 홍 박사님 채널 다 몰래카메라거든. 지금도 합니다 계속. 근데 이제 이경규 아저씨가 할 때가 진짜 고점이었죠 이때가. 뭐 가짜 종교 집단, 가짜 사인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근데 그런 스케일 큰 거 말고 옛날 진짜 초창기 몰래카메라는 되게 소소했어. 막 그 수영장에서 수영 끝나고 이제 그 샤워기 있는 데서 막 머리 이렇게 물 씻어내고 있는데 그 위에서 몰래 막 샴푸 뿌려. 그러면은 계속 거품이 나니까 뭐지? 나 샴푸 헹궜는데 왜 계속 샴푸가 나지? 막 이런 거.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았었죠 처음에는. 상상 플러스는 근데 다시 볼 수는 없는 그림이에요 지금. 지금 살아남은 예능인이 딱 없어. 탁재훈 아저씨는 지금 그나마 노빠꾸 탁재훈으로 부활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정영돈 씨는 그냥 소소하게 하시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자, G.O.D의 유갈기 대 뜨형. 유갈기는 G.O.D 편도 있고 클릭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아무래도 그 부관이 명관이라고 G.O.D 유갈기를 따라올 수 없고,
G.O.D가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는 아이돌들이죠. 아이돌 그룹이었죠. 되게 풋풋하고 젊은 시절. 지금으로 치면 누구라고 해야 되나? 이때가 한 3, 4년 차 때쯤 아니었나? G.O.D가? 뭐야? 2년 차 때였네? 거의? 와, 그러면은 진짜 완전 생신인인데? 신입급 맞네. 2년 차네. 2년 차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누구야? 지금 신이 라이즈잖아. 라이즈. SM에 이번 데뷔한 그룹이 라이즈거든요. 뉴진스 정도 되나? 여돌로 치면 뉴진스. 여돌로 치면 뉴진스야. 지금 뉴진스가 육아일기 하는 급이야. 그 정도로 이제 신인급이었던 G.O.D가 이거 하면서 빵 떴죠. 제미니가 이제 이때가 돌 전후했을 때였고, 지금은 군대 전역해가지고 그 왕엄마 손호영 씨랑 그 소맥 말아먹으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왓썸맨 젊은 시절. 왓썸맨, 장첸, 왓썸맨, 데니안, 소나기가 내려와. 유사 육알기는 많이 해요. 지금 뭐 그것도 있잖아. 그 뭐지?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유사 육알기들이 많은데, 뜨형은 이때만 가능했다. 이때만 가능했던 감성이고 지금은 할 수 없는 예능. 엑스맨 대 MC 대격돌. 와, 엑스맨은 아까 말씀드렸죠. 별로 안 좋아했다고 제가. 이 특유의 SBS 예능 감성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종합 예능일 땐 좋아했는데 단독 예능으로 예능 편성하면서 오글거리는 자막이랑 막 오버하는 그런 감성 이런 걸 안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 다음에 뭐 생각나는 예능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맨 아무튼 컷. 자, 러브하우스 대 진실게임. 러브하우스는 MBC 예능이죠.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해서 원래는 신동엽의 신장기업이었나? 그랬을 걸로 알고 있어요. 원조 그 백종원. 그 가게 리뉴얼 해주는 거였다 하다가 집 바꾸는 걸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일반인들을 찾아가서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게 그 이제 뭐 유명한 건축가분들이 많이, 지금으로 따지면 류현진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 전문가 역할로 나와가지고 집을 리모델링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전후 관계를 대조해가면서 보는 게 되게 재밌긴 했지만, 문제는 사실 이제 유지비가 문제거든. 그 집을 이렇게 바꿔놔도 그 이미 생활이 좀 어렵거나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집을 결국에는 팔았다는 그런 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 했던 대부분의 그 불우했던 그 일반인 시민분들이 대부분 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만 했다는 얘기가 있고, 아무래도 집값 문제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은 좀 하기 힘들다는 거. 진실게임은 왼쪽에는 연예인 패널들, 오른쪽에는 일반인 출연자들 이렇게 있고요. 되게 독특한 컨셉들의 일반인 출연자가 많이 나와요. 뭐 10년 동안 라면만 먹고 살아온 사람, 절대 반말을 하지 않는, 절대 존댓말을 하지 않는 아이, 막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들어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진짜 사람은 누구인지, 컨셉이 아니라 진짜인 사람을 찾는 이런 게임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가짜 역할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예인 지망생들이나 뭐 홍보 역할로 나오는, 홍보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여기서 많이 나왔죠. 진실게임 통해서 배출하는 연예인들 있죠. 스타 등용문이라고 해서 막 진실게임 출신 연예인들이 많았어. 여기 뭐 이름들이 다 생각이 안 나 갑자기. 허공 형제, 그 다음에 박나래 씨, 조세호, 다 이렇게 연예인 지망생 분들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일반인 역할로 나온 분들이 대부분 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출연하는 그 지망생 입장에서는 방송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얼굴을 알린다기보다는 어차피 이거 한번 나온다고 해서 얼굴 그렇게 크게 알려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얼굴 알린다는 거라기보다는 용돈벌이도 하고, 소소하게 용돈벌이도 하고, 좀 방송 환경도 좀 경험해보고, 약간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나 이거 진실게임 이번에 뭘로 나와서 타령 총각으로 나와서 뜰 거야,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그런 좀 경험 차원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 포트폴리오 느낌이라고 하면 될까요? 약간? 그리고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겠죠. 그냥 생 일반인 쓰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끼가 조금 있고 방송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섭외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지시게임은 저는 많이 안 봤어요. 네. 나는 가수다 대 기쁜 놀이토요일. 병파와 가슴을 열어라,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그 학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학생 중인 선생님 그만 좀 때리세요 막 이런 식으로 폭로하고,
머리 좀 그만 밀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또 야 누구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수능 끝날 때까지 막 기다려줘 막 이런 식으로 막 고백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스타가 된 사람이 이제 판유걸이라는 분인데 자기 성씨가 판씨다. 근데 세상에 판씨가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판씨입니다. 자랑스러운 판, 유, 걸 이렇게 막그 캐치프레이즈 만들어가지고 독특한 이름이랑 이런 끼 보여주면서 유명해졌어요. 판유걸 씨가. 그래서 연예계 데뷔를 했는데 사실 이때가 제일 고점이었고 그다음부터는 좀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제 판유걸 씨도 연극 배우, 연극판 위주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사라지게 됐죠. 나가수. 동거동락대 천생연분. 아 사실 비슷한 결이거든요 두 개가. 근데 저는 동거동락을 조금 더 재밌게 봤습니다. 이사돈밖에 기억이 안 남아. 천생연분은 사실 이사돈이랑 이소은 씨 다리 찢기 한 다음에 빙글빙글 도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그 아이두 시절 비 이런 연예인들밖에 기억 안 나. 아이두 그 엄청나게 큰 권투장갑 같은 거 끼고 나오는 거 있잖아. 비 씨가 신인 시절 때 그 시절이거든. 아 신토부리 맞다. 신토부리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유후 이거밖에 기억 안 나. 와 무한도전대 쟁반 노래방.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한도전은 제가 생각하는 넘버원 한국 예능이고요. 일단 고트입니다. 고트 진짜 고트 진정한 의미의 고트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그리고 명장면들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무한도전의 말년을 다들 봤잖아. 억지 밈 같은 거 밀어붙이고 출연자들 나이 먹어가면서 에너지 레벨 떨어지고 출연자들 하나 원년 멤버들 하나 둘씩 떠나고 시청자들 눈치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 약간 마이클 조던 40세 때 워싱턴 복귀해가지고 경기를 뛰었는데 전성기보다 못한 경기력 보여주면서 아 옛날에 조던이 아니구나 이랬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무한도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이제 돌아오는 거 그냥 추억으로 남겨놓고 싶다. 출연자들 다시 뭉치는 건 보고 싶거든. 근데 뭉쳐서 뭘 하는 걸 보고 싶진 않아.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모여서 아 우리 그때 그랬지 하면서 그냥 수다 떠는 것만 보고 싶어. 굳이 막 프로그램 하나 하는 거 안 보고 싶어요. 그냥 웹예능 같은 데서 한번 나와가지고 아 우리 그때 그랬지 재밌었지 한번 추억팔이 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보고 싶습니다 다시. 무한도전 옛날 모습 보고 싶으면은 그냥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런 거 많잖아. 클립 많잖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 클립 보면 돼요 그냥. 죄와 길 다시 보고 그건 돼. 대단한 도전 대 게릴라 콘서트. 대단한 도전은 MBC 일밤에서 이제 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분들 있잖아. 일밤 그 이경규, 김용만, 그 다음에 뭐 윤정수 이런 분들, 이윤석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약간 무모한 도전 비슷해요. 프로 선수들 모셔놓고 독특한 대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탁구 선수 모셔놓고 그 탁구대 구석에 있는 병뚜껑 맞추기 막 이런 게임들 했었거든. 그런 거 그런 미션하는 대결 콘텐츠였어요. 무술의 달인 무달 이경규, 그 다음에 국민약골 이윤석, 화려한 골반 김용만, 허우대 박수홍, 태릉인 윤정수 이렇게 캐릭터가 있었어. 뭐 만갑형님 이렇게. 되게 개개인이 되게 캐릭터성이 강했고 그때그때 게임이 또 매 주마다 바뀌니까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도전하는 보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경규 아저씨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무술계에서 무도계에서 은근히 그 입지가 높으신 분이거든. 우슈를 또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무도 쪽에서 그 인지도가 높으신데 그래서 막 우슈 장인분들이나 뭐 쿵푸 하시는 그 사범님들 오시면은 꼭 그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어 이경규 아저씨한테. 그 정도로 무도계에서는 인정받는 분이셨다.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아직. 그 다음에 게임 끝나면은 아 맞다 OB랑 YB랑 나눴었구나. 맞다. 종목 나오신 분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OB팀, YB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경규, 김용만, 만가비 아저씨랑 그 다음에 이윤석 이렇게 넷이서 OB팀, YB였나? 이윤석 아저씨가? 박수홍, 윤정수 YB 그 다음에 게스트로 오는 게스트 뭐 젊은 출연자 YB 이렇게 해가지고 대결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지는 팀은 외나무 다리 같은 데에서 막 베개 싸움하면서 그 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코너였어요. 대단한 도전 재밌었어. 대단한 도전에 난 더 보고 싶어. 게릴라 콘서트는 그냥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만 궁금하지 딱히 안 궁금한데, 대단한 도전은 이 출연자들 케미가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물론 방송 정지 되신 분이 계시지만 그분 빼고는 다시 모여볼만 하지 않나. 자, 8강전입니다. 이경규 더비네요. 몰래카메라의 대단한 도전. 이거는 대단한 도전이다. 몰카는 그냥 그랬어. 동거동락 때 나는 가수다. 나가수를 설명 안 하고 올라왔네요. 나가수가 사실상 경연 콘텐츠라는,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정점으로 끌어올린 시초격이죠, 말하자면. 복면가왕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앵간에서는 이 프로 가수들이 그 대결 같은 걸 잘 안 하죠. 그리고 이 뭐 가창력 같은 것이 사실 대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뭔가 되게 그 경쟁 심리를 불태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7명의 국내 최정상의 가수 7명이 대결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엄청난 관심도를 끌 수밖에 없었고, 특히 뭐 김건모, 임재범, 이소라, 백지영, 김범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원탑이잖아, 국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대결을 펼친다고? 이거 안 볼 수가 없거든. 그리고 그 와중에 임재범 선생님이 엄청난 하드캐리를 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경연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했죠. 근데 하필 제가 그때 임재범님이 그 여러분 불렀을 때 저는 하필 훈련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 봤어. 아, 너무 아쉬웠어. 아, 쟁쟁한 가수들이다 진짜 다. 근데 전 동거동락. 자, 쟁반 노래방 대 뜨영. 단기 임팩트는 뜨영.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보았던 거, 보고 재밌었던 건 장기적으로 보고 재밌었던 거 쟁반 노래방. 그리고 신동엽 이효리 체제 때도 재밌었고, 유재석 김재동 때도 재밌었어. 1, 2기 때가 둘 다 재밌었던. 그러니까 보통 MC 바뀌고 나서는 잘 안 보거든, 사람들이 예능을. 근데 쟁반 노래방은 MC 바뀌고 나서도 재밌었어. 이전과 이후 둘 다 재밌었어. 그래서 이거는 쟁반 노래방이다. 자, 러브하우스 대 MC 대격돌. 벨붕이죠. 자, 대단한 도전 대 MC 대격돌. 와, 둘 다, 이건 MBC, 이건 KBS. 진짜 진정한 의미의 OB/YB 대결 느낌? 다 김용만, 이경규, 그 다음에 박수홍 다 이제 유재석, 이휘재 이 두 분보다는 다 선배들이잖아. 다 나이가 있고 윗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기성 OB 세대다 같은 느낌이고, MC진이 이거는 약간 YB 느낌. 전 둘 다 되게 재밌게 봤고, 대단한 도전도 대단한 도전 나름대로 너무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한데, MC 대격돌이 너무 임팩트가 크다. 쿵쿵따랑 위험한 초대가 다 있어. 이런 예능이 쉽지가 않거든.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컨셉의 예능을 둘 다 품어본 몇 안 되는 예능이기 때문에. 일밤 이후로 이런 게 없었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쟁반 노래방 대 동거동락. 그 쟁반 노래방은 이 그 작은 스튜디오, 처음에는 그 무슨 트럭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거든. 근데 트럭 안에서는 이 정도 평수가 안 나오죠. 말이 안 되죠. 이런 스튜디오거든. 방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 소소한 토크 느낌이고, 동거동락은 연예인들 떼거지로 몰려 나와가지고 다양한 게임하면서 막 즐겁게 노는 그런 컨셉인데, 이거는 전 동거동락. 자, 결승전입니다. MC 대격돌 공포의 툭쿵쿵따 위험한 초대 대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유재석이 진짜 엄청난 MC구나. 이 결승전에 올라온 이 세 가지 프로그램 다 유재석이 MC였어. 훨씬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MC 대격돌이 딱지치기, 그거 명장면 있었죠. 그 다음에 저기 면제 방위 이런 거 얘기하고, 살쪄서 면제됐다 막 놀리는 거 유재석이. 벌칙맨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벌칙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에피소드들이 다 기억나 이거는. 근데 동거동락은 몇 개가 없어요, 기억 남는 게. 위험한 초대도 마찬가지죠. 플라잉 체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물대포 위에서 떨어지는 거 있고, 졸졸졸 떨어지는 거 있고, 막 엄청나게 물 팍 쏟아질 때도 있고, 앞에서 물총 타다닥 쏘는 것도 있고, 뒤로 넘어지는 의자, 날아가는 의자, 별의별 바리에이션이 다 있잖아. 다 기억에 남아 이건. 그래서 임팩트가 아무래도 전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어. 다시는 볼 수 없는 라인업이잖아. 약간 다른 의미로. 이거는 이제 네임밸류가 뭉칠 수 없는 네임밸류.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사람들만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사실 다시 보고 싶지만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예능이다, 두 개가. 여기서 유재석 씨만 살아남았다는 거. 스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 스꼼의 발이라고 해서 스꼼발이었거든.
산기슭이 한방 단어였는데 그거를 극복해내는 단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밸런스도 너무 좋았고, 깐족거리는 캐릭터, 그 다음에 거들어주는 척하면서 더 불지피는 캐릭터, 깡패 캐릭터인데 당해주는 캐릭터, 도라에몽의 퉁퉁이 같은 캐릭터, 비시리 같은 캐릭터, 비시리 같은 캐릭터. 여기 비시리. 김하성 씨는 제일 돋보이진 않았지만은 사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빛났어요. 너무 여기서 다 딜러만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중구난방이 되는데 오히려 되게 잘 받쳐줬어. 그러면서도 본인 존재감 계속 드러내고. 무한도전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랭킹 보기. 근데 그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무한도전은 여러분들 다 사랑하셨지만 무한도전 말년의 모습 다 기억하잖아요. 지금 다시 돌아와도, 지금 다시 돌아오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뿐이야. 최종 우승이 63%라는 얘기는 이게 최종 우승 63%야. 91%도 91%인데 이 월드컵을 플레이한 사람들 63%가 무한도전을 꼽았다는 거죠, 우승으로. 그 다음에 MC 대격돌 제가 한 거. 그리고 또 뭐 더 있을 텐데, 꼴찌는 뭘까요? 기쁜 우리 토요일 판유걸.